안녕하세요. 쉽고 다양한 실내 디자인 이야기 공간 살롱 한수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25년 경험한 디자이너가 알려주는 자격증, 이거 꼭 따야 되는지 참 이슈가 많아요. 건축 기사랑은 조금 다르게 실내 건축 디자인은 자격증은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교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부제로 자격증을 따서 네카라 크루에 가보자 이렇게 됐잖아요. 요즘 IT 쪽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톡, 라인, 쿠팡, 배민 등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통해서 우리가 대기업을 갈 수 있는 방법, 자격증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내 건축 자격증이 뭔가? 자, 인테리어 자격증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기능사, 고등학교 졸업 자격자면 딸 수 있는, 그리고 실내 건축 산업기사, 2, 3년째 대학을 다닌 분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실내 건축 기사 4년제 되죠. 옛날에 이걸 실내 건축 1급, 이걸 2급 이렇게 나눴는데 산업기사와 건축기사를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건축사가 없어요. 건축은 건축사가 있어서 건축기사를 따는 거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사를 따고 나중에는 건축사 따는 분이 있고 시공사 따는 분이 있고 막 그런데 실내 건축 쪽은 실내 건축사가 없다 보니까 자격증에 대해서 중요성을 조금 안 두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 요인이 실내 건축사가 없어서 그렇다. 자격증은 큐넷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다 나와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건데 필기 4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실내 건축 계획, 그리고 색채 및 인간공학, 그리고 재료, 그리고 실내 디자인 환경, 이 4과목이 있고 필기는 작업평과 필답평 이 2가지가 있습니다. 2차 시험이 필답평과 작업평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죠? 우리가 도면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6시간 정도 시험을 봐가지고 평면도, 천정도, 인면도, 단면도 등등 2시도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6시간. 그리고 주관식으로 시공 실무에 대한 거 1차에 재료에 나왔던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12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배점이 40점, 작업평은 60점 이렇게 됩니다. 이건 1시간 보고 이건 6시간 반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합격률은 필기가 한 50%, 시험 보면 반 정도는 붙는 거예요. 그리고 실기는 한 64%. 근데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공부를 안 하고 가서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분들은 대충 여기서 우리가 10에서 15%를 더 놉니다. 그러면 70에서 80% 정도는 공부를 하게 되면 합격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건축 자격증은 한번 시도하려고 하는 게 어렵지 공부해서 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장담을 드립니다. 자격증 시험은 자동차 시험이랑 마찬가지예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100점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상을 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60점, 딱 60점 이상이 되면 60점부터 합격 이렇게 됩니다. 제일 좋은 점수죠. 근데 우리가 이 불안해서 60점이라는 걸 목표로 갖다 59점 맞아가지고 떨어지면 정말 억울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70점 정도, 70에서 75점 사이를 가장 좋은 점수, 목표라고 생각해요. 20문항 중에 과목당 20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1차 때 4과목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80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당 20개 중에 한 14개 정도를 맞추는 게 70점 목표예요. 70점. 1차 시험은 한 4주 정도 공부하면 저는 된다고 보고요. 2차는 한 3주 정도 보면 된다고 그래요. 왜 이거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 달 만에 해도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빠른 시간에 외워야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둔 책과 또는 인강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리고 2차는 3주면 저는 충분히 딸 수 있다고 봐요. 다만 2차에 나오는 이 작업형 도면 그리는 이 6시간 동안 우리가 시험 보는 거는 적어도 3개월에 4개월에 도면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전에 학교에서 많이 그렸고 근데 요즘 막 헤드다 모다로 많이 그리다 보니까 손으로 많이 그리지 않은 분들 좀 많아요. 그 도면 하는 데서 제도판에서 그림 그리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좀 했다, 학교에서 많이 했다라고 하면 가능한 거고 안 했다든가 또 비전공자는 적어도 3, 4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하면 시험 보는 측면에서 우리가 6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거에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필답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실무 시공 실무는 오래 걸리지가 않는데 요거가 좀 문제가 됩니다. 요거가. 자, 2번째는 실내 건축 자격증 궁금증입니다. Q&A.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필수 조건이 아니다. 맞아요. 이건 맞아요. 필수 조건이 아니다. 어디에 필요한가요? 이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번째, 취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4번째는 디자이너가 무슨 기술 자격증이냐?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따기 어렵다? 아니에요.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취업과 자격, 나의 직업을 위해서
한 3, 4개월 공부한다는 건 나는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6번. 현직 선배들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그 현직 선배가 자격증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도 안 해봤고, 자기는 그냥 지금 회사 다니는 거에 대한 만족하고 있고, 그 미래에 대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전공자, 이런 부분을 안 따도 되는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전공자 중에 다양한 능력이 있다. 난 능력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디자인에 대한 것들 창의성이 뛰어납니다라고 하면 안 따도 됩니다. 그리고 난 설계만 할 거예요. 난 시공이다 뭐다 난 사람 쓸 거고 시공 잘하는 친구랑 같이 하면 돼요 라고 하는 분, 그리고 디자인 건축 유명대를 다녔다. 3-4군데 유명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대기업 관심 없어요. 디자이너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유명한 디자이너한테 배워야죠. 이런 분들은 안 따도 돼요. 이런 분들 포트폴리오라든가 외국어 공부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따야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비전공자 2-3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다. 그리고 디자인 건축 중에 유명대가 아니라 일반 대를 다니고 있다. 네 번째,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나는 좀 큰 기업, 다른 일반 제너럴리스트처럼 좀 큰데 처음부터 연봉도 많이 받고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리고 5번째는 5년 후에 아파트나 집, 소규모 상공간 인테리어를 나는 하기 위해서 창업이 내 목표다. 이런 분. 6번째, 40대 이후에 관련 분야의 제2 자격증 이런 것들을 해서 나는 40대 이후엔 좀 다른 직업에 대한 것도 좀 해보고 싶다. 7번째는 공사 파트 전문가가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분. 이런 7가지 유형 분들은 따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비전공자 2-3년제 대학 디자인 건축 일반대인 분들이 네카라 쿠베 이런 삼성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들에도 디자인 파트 인테리어 공간을 다루는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 이력을 공개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삼성에도 있어봤죠. LG화학에도 있어봤죠. 그리고 광고회사인 금강기획 이런 데도 갈 수 있었던 배경들이, 저는 저의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 대기업은 중견기업에 있는 데는 HR이라고 인사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만 뽑고 싶어서 뽑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성도 봐야 되죠, 뭐도 봐야 되죠 하기 때문에 이 인사팀의 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큰 기업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좀 시스템적인 사람,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중에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서 자격증을 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이분들한테.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저는 무조건 자격증을 따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창업을 할 거야 나중에 한 5년 후에. 그리고 40대 이후에 관련 제2의 이직을 할 거야. 그리고 공사에 정말 전문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이거 저번 편에서 보여드린 적 있죠. 온라인 중개가 많다 보니까 무자격자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피해가 급증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국가에서도 자격 규정을 더욱 지금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냥 몇 가지 다른 회사 것들을 자기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숨고라든가 집닥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 이런 거 했어요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자기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누구한테 이런 데 올리더라도 자기가 자격증이 있어서 딱 위에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훨씬 신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공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사 파트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는 한 50 이후에는 감리회사에, 요즘에 감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시공 디자인 설계를 해가지고 했더니 어디가 무너졌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는 인테리어도 감리회사에서 의뢰를 합니다. 감리를 해달라고.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공사에 계신 분들은 감리회사로 회사를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거는 고객에게는 인증의 역할, 전문성, 신뢰감을 좀 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자신한테는 나름대로 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격증은 굉장히 좀 다양하고 회사가 삼성이라는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1인 기업까지 굉장히 범위가 많아요. 회사가 취업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기 스스로의 이유, 장소, 어디에 사는지, 어떤 목적인지, 누군지, 내가 이런 거에 따라서 따야 되는 사람과 안 따도 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따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댓글에 대해서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문가 직업의 특성 뭐가 있냐?
저도 몰랐고 옛날에는 1년 차일 때 생각, 5년 차일 때 10년 차가 되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고 한 20년 차 되니까 이제는 직업이라는 거, 디자이너 전문가에 대한 직업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새삼 또 새롭게 느낍니다. 우리가 내일이라는 걸 안 살아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시안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본다면 적성에 맞아야 된다, 비전이 있는 직업군이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생명력이 길어야 돼요. 우리가 약도 잘 먹고 요즘에 지금은 이제 뭐 80, 90, 100세 시대를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공부한 거에 대해서 생명력이 있는 직업군을 가졌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최근에 10개 도는 법 1인 1자격증 시대 해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50대에 일하고 싶으면 이 자격증 7가지는 무조건 따세요. 소문내지 마세요. 월 300은 기본입니다. 한 번 따면 절대 굶어 죽지 않는 자격증, 취업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번 따면 절대 굶어 죽지 않는 자격증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300만 원 이상 버는 알짜배기 자격증 절대 없어요. 이런 컨텐츠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좀 노후가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20에서 40대 정도 때는 내가 취업을 한다든가 대학 졸업 이후에 하다 보면 정신없이 뛰어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떤 성취감, 취업, 창업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방한테 전문성과 신뢰감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내가 점핑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큰 메리트를 주는 겁니다. 40대 중반부터가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연봉이 높아지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내가 과연 이 정도 연봉을 받으면서 경쟁력이 있나라는 불안감과 함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좀 생기면서 퇴직이라든가 이직, 인생 이모작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40대 중반이에요. 50대는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초 자격증이 하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실내건축 자격증도 그래요. 주택관리사, 전기기사, 공인중개사, 안전자격, 소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 인기 있는 이런 것들을 도전하기 굉장히 쉬워요. 실내건축, 건축이란 범위가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기타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한번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 자격증을 딴다 쉬운 건 아니에요. 마음 먹으면 3, 4개월이면 따지만 따는 것까지의 내 마음가짐과 내 도전에 대한 것들을 거기다 불어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 시도가 어렵다. 하지만 따고 나면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넛지너는 책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코끼리가 이렇게 아기 코끼리 힘들 때 이렇게 쭉 코로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이 자격증은 여러분들한테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하나의 넛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처음이 어렵다. 하지만 70% 합격률도 있고 내가 대기업을 갈 수도 있고 성취감, 전문성, 신뢰성, 인지의 역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여력이 있고 나름대로 도전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면 초기에 20대 때 따르면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픈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독자에 한해서 멤버십 카드를 진행하고 있고요. 100분에 한해서 1회 무료 컨설팅, 진학이나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그 리모델링 하시는 분 중에 고민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메일이라든가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도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